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여기 젊은 아나이에 혼자 수절을 하다가 남편이 그리워서 자결을 해서 이렇게 죽었다고. 참 너무 황당한 얘기죠. 아니, 이런 흉악한 사람을 갖다 연료문을 세워서 나라에서. 그래도 어떻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먹었는지 해가지고 가려는데 다시 이제 안개가 쫙 끼면서 예전에 나타났던 김생이야, 김생. 이 안명호사 박문서는 박생인가 모식인데 그 김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인사를 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9천을 떨면서 원수를 못 갚아서 9천을 떨을 텐데 이렇게 원수를 갚아서 고맙습니다. 전국을 때리시면서도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많이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끝나네요.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인물주의 역사서로 기술을 바꾸는데 이 인물 중심으로 나가려면 제일 그래도 간단해요. 간단해.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 인물이니까 인물 중심으로. 상공 역사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뭐 의상, 원효, 자장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 굵직굵직하게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은 굉장히 얘기거리가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다룬 사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적었으면 춘추, 중국의 이런 역사들하고는 틀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밑에 이러한 방식은 상식이나 합리주의라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만일 실증이나 객관성 같은 수식어에 얽매여 유사되어 있다 보면 그 맛은 사라져버린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사가가 아닌 이래서 역사가는 아니죠. 이 공식적인 어디 저거 하신 적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큰 스님이라서 나라에서 직을 내리고 이제 시호까지 내렸습니다만, 어떤 나라의 직을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한 스님의 손으로 쓴 만큼 연대의 착오와 인용기사도 꼼꼼하지 않은 등의 결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연대도 조금 착오가 있고, 인용기사도 꼼꼼하지 않은 점이 있다. 또, 그가 경상도 출신이며 대부분 삶을 경상도 지방에서 머물렀어요. 태어난 것도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신라유사라고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죠. 신라유사라고도 할 만큼 신라의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인용한 것은 제목이 삼국유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아쉬움을 남는다. 백제 얘기도 많이 좀 쓰고 고구려 얘기도 좀 많이 쓰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막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닐까 생각되는 건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백제의 어떤 역사를 보려고 해도 다 말살시켜버리죠. 다 말살시켜버리죠. 고구려 역사를 좀 보려고 해도 그렇게 신라 역사만큼 장황하거나 깊거나 유구한 그런 역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유서의 또 구성과 체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성과 구성. 유서의 구성과 체제. 오늘날 전해지는 유서의 가장 오래된 판본은 조선 중종 1512년 간행된 정덕본. 이 정덕본이 가장 삼국유사의 오래된 판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구성은 5권 9편목으로 되어 있다. 5권 9편목으로 되어 있다. 권 1은 1권은 왕력 제1과 기 제1, 권 2는 권 1기의 후속편으로 되어 있고 권 3은 흥법 제3과
탑상, 제4 이렇게 나눠져 있고, 권사는 의회 제5와 의회 제5로 되어 있고, 권오는 신주 제6, 권육은 감통 제7, 권칠은 피은 제8, 권파는 효선 제9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권을 나누는데 조금 그렇게 명확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신문화연구원 여기 나온 것도 보면은 똑같은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며칠 보기엔 좀 상그러워.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권일이 제일 이제거든요. 권일을 왕력 제1 하면은 기가 제2가 되어야 되는데, 왕력을 제1로 나누고 또 기를 제1로 이렇게 나누고, 권이는 권일기의 후속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왜 그랬는가 하는 건 의문이에요. 왜 그렇게 나누셨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라 거기에 대한 그런 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왕력은 연표로서, 그러니까 무슨 대왕이야, 무슨 대왕, 무슨 대왕, 몇 년도 무슨 대왕,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연표, 매년 그를 기록한 연표로서 칸을 5칸으로 나누어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후고구려, 후백제 등의 순서로 연대를 표시하고, 순서로인데 또 연대가 됐습니다. 순서로 표시하고 중국의 연표와 함께 수록하여 매연 앞에는 연호가 기록되고 그 아래 칸에 내용을 다루었다. 사기의 연표와는 달리, 삼국사기의 연표는 달리 왕력에서는 역대왕의 출생, 즉위, 치세, 어떻게 세상을 평정했다 하는 걸 비롯해서 저자의 간략한 의견도 필요하였다. 기표는 문무왕 이전의 신라를 50여 개 항목에 걸쳐 수록하고 있으며, 제1회는 고조선 이하 삼한, 부여, 고구려와 통일 이전의 신라 및 백제, 또 후백제 등의 기사는 제2에 수록하고 있다. 흥법표는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수용 과정과 용성 및 고승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다. 탑상표는 사기, 절에 대한 기록과 탑과 불상에 대한 그런 유래에 관한 내용으로서 모두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의회표는 원광 스님을 비롯한 저명한 승려들의 설화로 14개로 항목이 되어 있고, 신주편은 아주 신비스러운 주문의 편으로 밀교 이적과 이성들에 관한 내용이며, 감통편은 신앙의 가문과 영험에 관한 이야기며, 피은편은 숨어 사는 승려들의 행적이고, 마지막의 효성편은 불교적인 선행과 부모에 대한 효도 미담이 5편이나 수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피은, 감통, 의회, 이렇게 해서 여러 편으로 나뉘면서도 그 중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 인물을.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한 것은 굉장히 흥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오시면서 어떤 절에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첫날인가요? 첫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 가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옷을 벗어 덮어주고 자기는 이제 절로 뛰어갔다. 그게 이제 황룡사 같은데, 황룡사 뛰어갔다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가닥이 지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의의는 무엇이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지은 그런 그 정사라고 하는 입장이면 삼국사기는 야사, 민간의 어떤 설화들을 기록한 야사인데 그런 야사를 사학사적의 의의를 이제 두는 얘기죠.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제자도 또 틀렸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 중에 누락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삼국의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고대사 자료로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쌍벽을 이룬다 할 수 있다. 유사의 유사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기록의 기록을 다룬 종사에서 누락되거나 첨가한 잡다한 기록의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사학사에 있어서 그것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의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학자가 있다. 제가 누군가 볼까? 이기백 씨. 삼국사기의 사학적 의의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제 발표한 건데요. 이분은 이제 글을, 이기백 씨. 한국의 역사 인식에서 이제 체록을 한 겁니다, 제가. 그는 조술 당시는 주목을 받았지만 현대 와서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과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일을 분명하게 가려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중요하기도 하며 또 역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가들 스스로가 이런 양자를 기본복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신은 삼국유사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특히 역사학적의 입장에서 보려함을 필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쉽게 말하면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효성 효도하는 그런 편 또는 뭐 감통편 이런 것보다도 역사학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위에서 말한 역사적 의의나 현대적 의의는 곧 사학사에 있어서 역사적 의의고 현대적 의의가 된다. 이런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사가 지니는 사석, 역사서로서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유사를 이해하면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것은 삼국사기와 비교함이 최적절하다. 이 두 개의 역사사는 약 150년간의 간격을 띠고 있는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이다. 그 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라 이게 좀 중간에 좀 실없는 얘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재미난데 그래야 재미나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딱딱하게 학문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끝날 무렵에는 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실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진리를 찾아서라는 이런 실없는 얘기도 좋지만 그렇죠? 실없는 얘기도 좋아요. 아까처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 세웅지만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열심히 했는데
낙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아이, 이것도 뭐 할 수 없지 하고 큰 뜻을 두지 않았는데 의외로 그냥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책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그래도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이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진리만 쫓다 보면 재미가 없어도. 근데도 조금 전에 이제 세옹제문하든가 이런 얘기도 이제 중간중간에 실을 텐데, 어쨌든 이번엔 이런 얘기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문제. 하보자는 지금 그 옷은 왜 입으셨습니까? 그 지금 입고 계신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냥 옷이죠. 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야. 이 문제, 질문하는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참 이쁩니다. 그 재료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한번 알아보자. 향음, 지향, 위양족의 이제 계통의 스님인데요. 향음, 지향 스님이 언젠가 대중에게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 마치 이빨로 나무에 매달린 사람과 그 형편이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빨로 이제 이빨을 나무에 꽉 움켜쥐고 있다. 이빨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과 형편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쓰다 보니까, 여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에는. 그래서 그의 소리는 의지할, 나무까지 하나도 없고, 다만 그냥 이빨은 꽉 나무를 그냥 쥐고 떨어지면 죽어. 발에도 역시 디딜 만한 둥지가 없어. 나무 아래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빨로 꽉 나무를 물고 있는 사람한테. 달마께서 서쪽으로 오신 연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자니 기회를 놓치고 대답을 하자니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판에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옷을 갈아입어요? 때 한 승려가 있다가 마침 대중 가운데 있다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잠시 제쳐놓고 그 사람이 나무에 기어오르기 전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명답이야. 이게 명답이걸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바깥으로 이렇게 이론상을 딱 꺼놓고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거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집게나 많이 다닌 분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강스님이 경봉스님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짓을 했거나. 경봉스님이 싹 집었어. 싹 집었어. 그러니까 뭐 원래는 없었잖아, 원이. 이게 정답인데 정강스님이 다시 일러라 그러고 경봉스님 보고 딱 잡고 다시 일러라. 그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선문영성에 나와 있는 대답이다. 이렇게 일러라 하니까 경봉스님이 옆구리를 쿡쿡 찔렀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갖 선방에서는 경봉스님이 잘못 얘기했다. 특히 인천 유경화선에서는 그래요. 그건 대답이 아니야. 잘못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적어놓고 통도서는 그게 맞다. 정강스님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선방에 앉아있으면 그게 옳다 하고 이쪽 앉으면 그게 옳다고 해야지 잘못하면 맞아주고 이쪽에 있는데 저쪽 사람이 맞다 그러면 이거 안 되걸라. 그래서 통도사 선생님들이 저쪽 가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법문을 해보려면 그 법문 테이프가 있어. 법문 테이프를 안 돌려. 시비가 생기니까. 시비가 생기잖아요. 시비는 제일 팽개쳐야 될 물건인데 시비로 있어서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선방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샤먼 선생님이 이에 깔깔깔깔하면서 맞췄다 이런 얘기죠. 웃음을 터뜨렸다. 문제 자체, 문제 자체를 소멸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도 서양에서도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그랬잖아요. 헤라클레스. 끈을 갖다가 풀지 못하게 그냥 막 거꾸로 막 이만큼 멈췄는데 이걸 풀으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풀 사람이 없어. 하고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칼로 갖다가 입도 양단해 버렸어요. 풀었잖아. 어쨌든 문제 자체를 소멸시켜. 그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문제로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마치 백두산에는 고래가 몇 마리가 있느냐? 문제가 게 없잖아. 무슨 문제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백두산에 무슨 고래가 왜 거기 있어요?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빨로 까먹는데 거기 올라가면 애들도 뭐 그 이전에 얘기를 타입형이 그게 재치거든. 그 전체를 파악하는. 그래서 선방 수자들이 이제 이목구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방은 10년 살았다고 선방 얘기는 막 이렇게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의 고향이라 중을 그만두고 밖에 나간 사람도 서랍장에 여러분 가사상담 빳빳하게 달아놓고 나 이제는 글로 가야 되는데 한답니다. 마누라들이 좌우를 안 서있어. 마누라님들이 다 밖에 나가 살았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빳빳하게 상담을 달아놓는 거 좌우를 안 서가 될 거 아니에요. 경에 모든 존재는 변한다. 행. 재행무상이야. 모든 행은 무상하다. 변한다. 이런 얘기죠. 항상 된 게 없다. 또, 실체가 없다. 제법 모아. 모든 법이 나라는, 고정된 나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시간 벌써 늙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 허망하다. 범수에선 계시는 허망. 무릇 소유하고 있는 상 자체는 모든 게 다 허망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법상, 이런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어떤 문제도 무상무와 허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벗어나는 건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벌써 다 갖고, 이 우주 자체도 변하고, 이 무상무와 허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선 그 문제를 이루는 요소들, 즉 주어, 보어, 목적어 등에 해당되는 것부터가 곧 그 범주에 들어가니까. 주어죠. 어떻게 들어간다면? 전부 다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볼 때 세상의 문제로서 완벽하게 성립하는 문제는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문제가 게 없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걸 알아야 돼.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거 뭐 문제야. 나한테 몇 개가 내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알면은 정말 참, 이런 묘미가 없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다 맛이 나지, 그냥. 그렇죠? 네? 맛을 본 사람은 다 먹어. 경전에 마음법 귀라는 말씀이 있다. 우주 삼라만상도 그 끈으로는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즉, 하나다. 하나. 근데 이를 바탕으로 선과선 화두를 만들어서 하나인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그 하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많은 가지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또 어디로, 하나를 없애. 마음법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간다. 라고 들었다. 앞으로 이야기에서 같이 부질없는 질문이다.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면
절대 하나일 수가 없죠. 그죠? 절대 하나라면 다시 돌아갈 데가 없는 궁극적인 것이니 돌아가기는 어디로 돌아간단 말이야? 응? 세상에 이렇게 말만 존재해. 말이야, 말. 응. 말을 끊어야 되는데 말에 꼬리를 넣고 이 언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하면 너는 그래 나는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쟁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말이 있어 인간은 자신의 이해관계, 지식의 정도 그리고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말을 선택하고 산다. 선택하고 해석한다. 그래야 그것이 실제한 것을 알고 난 이 말에 내 이 말에 죽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달라 이런 얘기지.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뭐 다 말이야 말이야. 그래야 그것에 집착해서 헛되이 애를 쓴다. 사람이 말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말에 웃겨. 그죠? 난 이런 말을 했다.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내놔봐. 말의 요술이다. 수양이란 사실 이러한 말의 불완전성, 달리 말하면 사람이 말을 통하여 실상과 합일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알고 극복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성판사님 누가 그래가지고 말을 딱. 왜 무거워합니까? 말이란 거는요, 생각이 없이는 말 안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생각이 끊어져. 생각이 끊어지면 도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영화설이나 송강섭이 10년 동안 무건했다죠. 무건이 최상의 말이야. 최상의 말. 그냥 들어만 줘.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돼. 전부 다 그 이유는 나야, 나. 내가 당신인데 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주어, 고, 목적어 다 나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러한 말의 오류나 한계 내지는 사슬로부터의 해탈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봐라. 괴로움이니 평안이니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말이요 이름이요 무상이요 허망한 것이니 일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로 알고 문제될 게 없어. 끊으면 돼.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보라. 바로 보는 건 뭘 바로 보냐? 자기 자신을 바로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사학교에도 이런 말 나오죠. 일체유의법이 영몽,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올지어다. 요 다음 그림 맥락이에요. 사실은 요거 때문에 저걸 하는데 요걸 이해하시려나 몰라. 자,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떤가? 어떤 비구니가 용감 선생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내 생에 나는 비구 스님이 되려는데 어떻게 하면 비구 스님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용감 선생한테 물었어요. 응? 그러니까 용감 선생가 그때는 비구니가 된 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비구니가 맥락에 제 말씀은요, 제가 언제 비구 스님이 될 날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 선생님이 그대는 지금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제가 비군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영감 선생님이 이렇게 웃었어요. 누가 그대를 아는가? 영감 선생님은 근본적인 상태, 자성의 상태에서 질문하는데 비군이 선생님은 현상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맞아들질 않는 말장난이지. 이걸 알아야 돼. 근본과 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